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원래 엄청 사랑꾼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오순도순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도 같이 손잡고 산책 다니자고 하던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와중에 저를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남편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남편 뜻대로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완전 반전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평범한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장녀입니다. 그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차 인사총무 다 겸업해서 회계에도 손대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당연히 회사가 바쁠 때 저도 야근하고 회사의 성장을 같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주말에도 종종 일을 하고는 했었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굳이 엄청나게 다른 점을 뽑자면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라 세 자매 중 장녀로 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창시절 공부는 열심히 해서 늘 반에서 상위권에는 들었고 그렇게 성적보다 좋은 대학 입학했고요. 장학금으로 다니려고 일부러 낮은 학교에 지원했거든요. 그래도 학자금 대출이 없고 저희 집에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집은 딸만 셋이고 여동생 둘이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이에요. 동생들은 하나는 아직 대학생이고 하나는 아직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의젓하고 늘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점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저의 모습들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에 비해 남편은 시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시고 시어머니도 같은 대기업 보험사를 다니셔서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나오는 복지로 대학 등록금도 하나 안 내고 살았고요. 남편이랑 저랑 겹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났냐고요? 남편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대리님, 제가 곧 이직을 하게 돼서 대리님한테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혹시 시간 되시나요? 네. 오늘 저녁 시간 비어요. 이직하시는구나. 축하드려요. 그럼 저희 부서 사람들 다 시간 되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니요. 저 대리님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대리님이랑 저 이렇게 둘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저녁은 제가 목적어 있으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네네, 그래요. 이직 축하턱 사시는구나. 알겠어요. 이따 저녁 때 봬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눈치가 없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잘 숨겨왔던 걸까요? 남편이 대뜸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 같은 직장에 있으면 거절하기도 불편할까봐 애써 마음을 숨겨왔다고 이직하면서 고백하려고 했고 그날이 오늘이라면서 저한테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밥 먹다 말고 정말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요. 사실 저도 남편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순수해 보이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뭔가 연애를 한다면 상대방한테도 열정적으로 잘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는 있었지만 저도 남편이랑 같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같은 회사라서 고백이 거절당했을 때
엄청 껄끄러워질 거고 사내 연애가 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기타 등등 고민들이 더 앞서서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오다니 정말 깜짝 놀랄만 했죠. 그래서 사실 저도 남편한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너무 좋다고 대답하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걸 딱 저희 둘만 빼고 다들 알고 있었더라고요. 왜 원래 자기 연애는 잘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사귀게 되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과 제가 서로 좋아하는데 왜 둘이 안 사귀지? 다들 의아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내 연애는 회사 복사기도 다 안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연애를 안 해도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다 티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뜨겁게 연애를 했고 남편은 이직한 회사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녔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는 저와 다른 남편이 오히려 그래서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네 집안에는 아주버님하고 남편 이렇게 둘인데 막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었고 2년 동안 잘 연애하다가 그 당시 남들이 다들 결혼 적정기라고 하는 27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진작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먼저 시댁에 상견례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형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완전 차가운 성격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신의 일과 커리어가 더 중요한 스타일인 그런 워커홀릭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과일이랑 꽃다발이랑 케이크예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봤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잘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같은 회사 다녔었다고? 그러면 뭐 일 잘하고 똑 부러지는 건 보장된 거겠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저는 현준이 형이에요. 안 돼, 봄이야. 다쳐요. 이거 말고 인형 가지고 놀까? 우와, 아이랑 굉장히 잘 놀아주시네요. 그런데 형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와이프는 일 중독자예요. 그만큼 성과도 잘 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저는 그보다 우리 아이 키우는 게 더 일이지만요. 저 일부러 예비 재수씨 온다고 해서 일찍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네, 그렇군요. 예비 형님께서 커리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더 멋진 것 같아요.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형이 정말 가정적이긴 해. 나도 우리 형처럼 되려고. 내가 우리 아들들 아주 가정적인 남편들로 아주 잘 키운 것 같죠?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고 가족을 우선시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면 저희 아이들 키우는데 남편 도움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말도 엄청 예쁘게 하시네.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럼 이제 슬슬 저녁 먹으러 가볼까? 형님에 비해 아주버님은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형님보다는 다행히 조금 더 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인사드리러 간 날에도 야근하느라 저녁을 따로 먹었고 결국 저는 결혼 전에 형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만나보니까 아주버님이 아이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라는 티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오히려 보기 좋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열심히 커리어 쌓으면서 일하는 형님이 멋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형님이 아주버님보다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 좋게 보였던 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서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저도 결혼하면 어차피 남편이랑 맞벌이 할 텐데 아주버님네처럼 시어머니께서 간섭이나 압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네가 저희 집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 내심 걱정을 하셨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분위기 좋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요. 결혼식 준비까지도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상견례 당일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저를 장녀인데 동생들 너무 잘 챙기는 게 참 보기 좋다며 칭찬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칭찬을 받고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특히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의 칭찬을 하시며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집안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같이 살 집을 함께 구했습니다. 신혼집 위치만 조금 문제였다면 문제였다고 해야겠죠? 시어머니가 형제끼리는 그래도 붙어 지내는 게 여러모로 문제 생겼을 때 좋다고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첫째랑 가까운 곳에 너희 신혼집을 구하면 형제끼리 붙어 지내면서 여러모로 문제 생겼을 때 좋지 않겠나 하고. 너희 생각은 어떠니? 근데 아주버님네가 서울 한복판이라 저희가 그 집 근처에 살려면 자금이 조금 부족하기는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있잖아. 우리 다른 건 다 엄마랑 아버지가 양보해 주셨고 하니까 신혼집 위치만 이렇게 콕 집어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들어드리는 게 어때? 당신만 괜찮으면 조금 더 집에서 직구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고. 그래, 그럼 당연하지. 서울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잖니. 우리 큰애네랑 가까이 산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마. 그 말씀에 저는 아주버님네가 시댁 근처도 아니고 돈 잘 벌고 커리어를 중시하는 형님과 근처에 사는 거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집에서 지원도 더 해주신다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아주버님네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반대 없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성공하고 나니 그 기운을 받았는지 허니문 베이비로 저희 첫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서 임신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야. 그게 정말이야? 우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고마워. 당신밖에 없다. 우리 허니문 베이비네. 허니문이야. 아우 참 진짜.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얼떨떨하다. 내가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아이 책임질게. 무슨 걱정이야. 당신은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는데 안 기뻐? 난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은데. 당장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드려야겠다. 산부인과 같이 다녀오고 나서 말씀드리자. 나도 당연히 좋지. 그런데 뭔가 의사 선생님 입으로 들어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아. 같이 가자. 응? 아이 그럼 당연하지. 얼른 옷 입어. 아니 조심히 천천히 준비해. 나도 나갈 준비할게. 아직도 남편이 첫째 아들 지환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 표정이 잊혀지지를 않네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첫째 아들 지환이가 중학생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한결같았는데 저희 둘째 딸 지수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직 아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끝내 저희를 버리고 상간녀에게 가겠다고 한 나쁜 놈. 그놈이 벌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상냥하고 다정하신 분이셨고
그때까지는 정말 시집살이라는 건 아예 모르고 평화롭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맞벌이로 일하니까 몸이 아프신 저희 엄마 대신 자주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했죠. 유치원의 등하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물론 친구들과 모임이 잦은 편이시기는 했지만 가족이라면 엄청 끔찍하게 여기시는 편이라 저희 아이들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저도 만족하면서 아이들 키우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결국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시댁 근처가 아니어도 문제는 따로 생길 수가 있었더라고요. 아주버님 내에서 첫째 조카를 조금 봐줄 수 있냐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이랑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겠죠? 정말 주말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평일까지 저희 애들도 둘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애들 보는 김에 같이 좀 봐달라고 하면서 자꾸 와서 맡기시더라고요. 번번이 미안하긴 한데 거기는 애가 둘이니까 우리 봄이 좀 조금만 부탁할게. 내가 대신 우리 봄이 잘 봐주면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급한 일이 생겨서. 아주버님. 네네, 급한 일이 있으시다는데 저희가 봐드려야죠. 그럼 저희가 몇 시까지 봐드리면 되나요? 내일 되기 전에 최대한 오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해요, 재수씨. 형,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러면 그냥 차라리 엄마 집에 가서 맡기지. 아이, 가까운 너희 집 놔두고 뭐하러 그렇게 해. 좀 부탁 좀 할게. 미안해요, 재수씨. 그럼 금방 끝내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 저도 처음에는 주말에 한두 번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첫째 조카 보미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게 아주버님이 계속 저희 부부에게만 보미를 맡기려고 하자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재수씨! 재수씨 안에 있죠? 오늘도 보미가... 아주버님 오셨군요. 아주버님, 오늘도 보미 맡기시려고요? 죄송한데 이렇게 자꾸 오셔서 보미 맡기시는 거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엄연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평일에 회사에 출퇴근하고 나면 보미를 대신 받을 시간도 아예 없는 게 사실이에요. 재수씨, 어떻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가족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내가 뭐 못 맡길 때 우리 보미 맡기러 온 거예요? 나도 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재수씨, 그리고 우리 와이프보다 돈 잘 벌어요? 아니잖아요. 괜히 유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퇴근하고라도 좀 봐줘요. 순간 제가 알던 아주버님이 맞나 싶더라고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아니 2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래도 일단 아주버님이니까, 가족이니까 저도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사실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회사마다 바쁜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지금 이 시기여서 크게 준비하느라 가뜩이나 정신없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보다 제가 더 야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애들 둘만 해도 남편이 벅차해서 이제 그만 맡기러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주버님이 무리하게 행동하려고 하자 저는 제대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야근을 왜 이리 많이 하냐, 야근 수당도 없는데 야근은 왜 하냐며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이는 솔직히 자기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론 저희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 아주버님이 이미 거의 혼자 첫째 조카를 키우는 것으로 벅차하시는 것 같아서 제 나름 배려 차원에서
아주버님이랑 가까이 살아도 절대 저희 애들을 부탁하거나 맡기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호구로 본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아주버님이 딱 저희 부부를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 말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근 수당이 없어도 저희 회사는 성과급도 있고요. 아주버님 내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신가 봐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일해서 회사에서 이만큼씩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버님한테 그동안 받아왔던 성과급 내역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시원하게 바로 까버렸죠. 그리고 이직한 것이 인센티브가 없을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남편과 비교하면서 아주버님에게 이제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거 보여드렸고 바쁘니까 건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니 이렇게 알짜배기 회사가 있다니. 그런데 왜 현준이는 그 회사에 이직을 한 거래요? 이렇게 인센티브 잘 나오는 좋은 회사를. 아니 재수씨, 이렇게 잘 벌고 있었으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던가? 아니 이걸 왜 숨겼어요? 아주버님, 정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아주버님은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저는 형님께서 워낙 커리어에 집중하시고 많이 버시고 아주버님이 혼자 독박육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저희 급한 일 있을 때도 저희 친정에 맡기면 맡겼지 절대 아주버님한테 부탁 안 했었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뭐 맡기지 말라고 했나? 참나. 내가 맡기는 것만큼 맡기지 그랬어요.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뒤로 앙큼한 구석이 있었네. 왜 이걸 말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잘 버는지 알았으면 내가 덜 맡겼겠죠. 그리고 우리 본가가 솔직히 멀긴 하잖아요. 그래, 가족. 가족이라면서 가족끼리 돕고 살자는데 뭐 그렇게 따져요? 아주버님은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자꾸 보미를 저희 부부한테 맡기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저희 확 이사가 버릴 겁니다. 가족끼리 정말 이러지 말자고요. 네? 아주버님은 다시 한번 제 폰으로 보여준 성과급들 내역을 살피면서 이렇게 많이 성과급을 주는지는 몰랐다면서 다시 첫째 조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도 또 아주버님이 찾아와 자꾸 첫째 조카를 맡아달라고 괴롭혀서 인센티브 그동안 받은 것들 보여주면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제대로 들이박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잘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조카는 형이나 엄마가 돌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동안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주버님네는 회사가 널널한 편이라서 첫째 조카 육아에 혼자 진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지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님이 자꾸 조카한테 신경 쓰느라 승진도 누락되고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부한테 슬슬 첫째 조카 양육을 떠넘길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아버님보다 성과급 포함하면 더 많이 버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가셨으니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카 돌봐주는 문제로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첫째 조카를 낳고 몇 년 만에 쌍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아주버님 내에 아이가 셋이 되게 생긴 게 변수였죠. 형님은 출산하기도 전에 낳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어요. 난 이미 아이는 봄이 하나로도 충분해. 내 커리어에 더 이상은 지장 생기는 거 나는 못 봐. 아니 싫어. 그냥 쌍둥이는 안 낳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당신도 힘들잖아. 봄이 하나로도 충분히. 아니야? 아니야. 내가 키우면 되지. 당신은 낳아주기만 해. 내가 어떻게든 잘 키울게. 응? 정말 할 수 있겠어? 너무 무리하는 건 바라지 않아. 나도 점점 더 일 많아지고 피곤해질 거고 조금만 더 하면 임원 달 것 같은데 임신이라니.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 임원도 하고 다 하라고.
내가 대신 애들 키울 테니까 더 당신 커리어에만 집중해. 아주버님이 쌍둥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에 결사반대하면서 제발 낳아주기만 하라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서 형님이 쌍둥이를 출산했고요. 형님이 출산을 하자 우려했던 대로 아주버님은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새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희 애들 2명이랑 아주버님네 아이 3명을 같이 공동 육아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아찔했습니다. 저는 마침 회사에서 준비하던 걸 성공시키고 회사에서 포상 휴가 같은 걸 줘서 저희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정말 오랜만에 쉬고 있었거든요. 애들은 다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가 있었고요. 그런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자꾸 울려서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이랑 같이 형님네 조카 셋을 저희 집에 데려와서 공동육아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아이들 데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 여행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곧 나가야 해서 다시 데리고 가주세요. 재수씨, 솔직히 재수씨 많이 버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 와이프보다는 아니고 또 저 회사 그만두는 거 알죠? 그래도 우리 엄마는 회사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가족끼리 돕고 살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행 생각 말고 일단 좀 들어봐요. 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카들을 제가 왜 돌봐야 하죠? 저도 저희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었고 이제야 커리어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저희 남편이 봐야죠. 아주버님 이미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남편보다 더 벌고 아주버님보다도 더 번다는 걸요. 공동육아면 아주버님이 저희 애들까지 5명 봐주실 건가요? 키워봐서 알잖아요, 재수씨. 저희 쌍둥이들이 유치원까지 가면 편해지겠죠, 모두가. 3년 금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쌍둥이들을 왜 제가 돌봐야 하냐고요. 어머님, 이건 정말 제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제야 무겁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애들 때문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니. 가족 좋다는 게 다 뭐겠어. 우리가 같이 잘 키우면 어떨까 하는데 내가 현준이도 얼른 오라고 불렀다. 애들 어떻게 같이 키울지 논의해야 하니까. 잠시 후 시어머니의 연락을 듣고 상황을 말리러 남편이 오기 전에 아주버님은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서 눈을 번쩍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무개념 소리를 하려나 어디 드러나 보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말한 해결책은 저희 친정 여동생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재수씨 동생 2명이 대학생이고 시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쌍둥이라서 혼자서 보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둘이서 같이 보는 조건으로 용돈을 한 40씩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 아니에요? 용돈도 벌고 우리 다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호들갑 떨며 이야기하는 아주버님을 보니 진절머리가 나서 이게 정말 가족이 좋은 게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와서 첫째 조카 보미를 저희 부부한테 아주버님이 계속 맡길 때 거절하고 옆에서 잘했다고 맞장구 쳐주던 남편은 한 번 더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 처제들한테 그건 못 시킬 일이야. 처제들이 무슨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엄마 아들들이 소중한 만큼 남의 집 딸들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도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이 소리 듣고도 정말 가만히 있었어?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당장 나가세요. 빨리 나가 형. 엄마 모시고 얼른. 야, 너 진짜 내 동생 현준이 맞냐? 어? 뭐가 어쩌고 어째? 엄마한테 너 그게 대체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다 형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형이 쌍둥이 잘 키우겠다고 형수님 설득한 거면서 이렇게 우리 집에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형 안 봐. 엄마도 안 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속 시원히 대신 해주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내쫓는 남편이 정말 다시 보였고 남편이 평생 제 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나 때문에 괜히 아주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쓴소리하게 되었네? 나도 정말 속상해서.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다. 정말 고마워. 당신, 내가 당신만 아는 사랑꾼인 거 알면서 그래. 나는 우리 애들 지환이, 지수도 사랑하지만 당신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평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도 같이 손잡고 산책 다녀야지. 그러려면 형이나 우리 엄마가 스트레스 주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진짜 당신은 결혼 전이랑 후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난 정말 복 받은 여자인가 봐.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정말 힘이 난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 남편인데.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앞으로 형이나 우리 엄마가 또 이상한 요구하거나 공동육아 이야기 꺼내면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해. 알겠지? 응, 그럴게. 제 말이라면 곧잘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었던 그런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형님이,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저랑 제 동생들한테 형님 몰래 조카 셋을 맡기려고 한 거 다 들었다고. 아주버님이 한 짓 대신 사과한다고. 형님은 아주버님이 잘못한 거니까 자신의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애들을 잘 키워보라고 하려고 한다고. 이혼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당황했죠. 그랬더니 나는 이혼했지만 우리는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쿨하게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형님이 이혼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랑 난리가 났고 아주버님은 저랑 제 동생들한테 아주버님네 조카들 맡길 생각했던 걸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형님한테 매달렸지만 형님이 생각이 그렇게 썩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하고 이혼 결심을 꺾지 않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아주버님은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미 저랑 제 동생들을 보물로 쓸 생각을 한 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욕심부리다가 이혼남이 되고 아주버님이 혼자 아이들 셋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자꾸 저한테 폰도 숨기고 통화하는 것도 제 앞에서 안 하려고 하길래 그래도 형이라 아주버님이랑 연락하는 게 조금 저한테 껄끄러워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남편한테 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저한테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다 알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아주버님이랑 연락하는 거 나 다 괜찮다니까? 나도 형님한테 연락해서 종종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뭘. 아니야. 형이랑은 관련 없어. 나 좀 피곤해서 그러는데 방에 들어가서 조금 쉴게. 미안. 우리 지환이랑 지수가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며칠째야. 벌써 2주째 당신 우리랑 시간 안 보낸 거 알아? 맨날 폰만 들여다보고 내가 보려고 하면 숨기고. 대체 뭔데?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그 순간 찔려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저는 정말 올 것이 온 건가 반신반의하면서 되물었는데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이 아니라 암이었습니다. 나 암이래. 이런 이야기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뭐? 바람이 아니라 암이라고? 대체 언제부터인데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어? 당신이 이럴까봐 그랬지. 이게 뭐 좋은 이야기라고 일찍 말하겠어.
걱정하면서 남은 시간 죽이는 짓 따위는 나 하나로 족하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한 100번 맞은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순간 남편을 바람피는 건지 아님 아주버님이랑 저 몰래 이야기하는 건지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애들한테 미안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후회 없이 살자고 그랬습니다. 당신 그렇게 큰일을 나한테까지 말 못하고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 거야. 얼마나 혼자 끙끙대고 있었을 거냐고. 무슨 암인데? 얼마나 남았는데? 치료할 방법은 없는 거래? 암에 걸리고 나니까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지더라. 그냥 나도 느껴져.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정말 남편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더라고요. 당신, 이제 우리 애들 지환이 지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시간 같이 보내자.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응? 그렇게 눈물을 겨우 참으며 남편에게 말하는 저에게 남편은 암에 걸렸으니 남은 인생은 상간녀랑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감히 입 밖으로 내뱉더라고요. 암에 걸리고 많이 생각해봤어.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지환이 지수보다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제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어. 내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줄 거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땅이 아니라 저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걸 두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우리 애들보다 당신이 우선인 건 알겠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랑 우리 애들이잖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어? 알아듣게 설명해봐. 설명해보라고! 알겠어. 사실 나 그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었어. 우리 지환이랑 지수 생각해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도 그냥 참고 살려고 했다고. 그런데 의사가 나한테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 미안하다. 저는 그 순간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능력 없고 애들 키우는 거 떠넘기는 이상한 사람에 아주버님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동안 사랑꾼 거짓 연기를 해왔던 걸까요? 심지어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바람이라니요.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컴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아주버님이랑 똑같아. 아니? 아주버님보다 더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어. 그래도 내 마지막 소원이잖아. 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보려고. 마지막 모습 지환이랑 지수한테 아픈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멀리 해외로 일하러 간다고 해주라. 마지막 초원 모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어. 마지막은 그 사람이랑 함께하게 해줘. 응? 부탁이야.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암에 걸렸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대체 언제부터인데? 우리가 진짜 가족 아니었어? 그동안 우리는 다 뭐였냐고? 암이라는 거 그래서 말하기 싫었는데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 당신한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내 마지막만 그 사람이랑 함께 하게 해주라. 부탁이야. 상간녀 소송도 하지 말고 대신 위자료를 정말 많이 챙겨줄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 제발.
이렇게 쉽게 가족이 끝나는 거였으면, 그랬으면, 그걸 알았으면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마치 신기루 같아. 허상을 쫓다가 다 사라져버린 느낌이야. 이 나쁜 놈아! 그러자 남편이 안아주며 정말 미안하다고, 나란 놈 있고 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지환이랑 지수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고, 위자료는 정말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제발 상간녀 소송하지 말고 좋게 끝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벌어진 일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암에 걸린 남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슬펐지만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년 멱살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내동댕이 치고 마구 갈기고 싶어. 상간녀 소송은 당연하고 남의 가정 파탄내고 행복하려고 하다니 용납할 수 없어. 없는데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곧 죽을 당신 마지막 소원 안 들어줄 수가 없네. 그래, 하자. 이혼해. 정말? 너무 고마워. 진짜 내가 위자료는 넉넉하게 챙겨줄게. 상간녀 소송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해봤자 어차피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애들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보내. 날 사랑하긴 했었니? 당연하지. 그래서 언제부터라고 대답도 못하겠어. 내 마음에는 여전히 너도 사랑하긴 하는데. 됐어. 가짜는 그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알겠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애들한테 인사할 준비나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외에 갔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 이 세상 떠나면 미안하고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서. 내가 이 은혜는 저승 가서라도 갚을게. 됐어.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한다는 그년한테는 가봐. 난 이제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암에 걸려서 마지막은 그 사랑하는 그년이랑 보내고 싶다고 이혼하자는 남편을 더는 제가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잘 받아내고 이혼을 해줬습니다. 저희 지환이랑 지수한테는 마지막으로 캐리어 끌고 나가면서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올게 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고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사고로 죽었다고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이 바람핀 걸 알게 되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 새도 없이 저는 그렇게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쳐다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 한 번은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은 안 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대급으로 배꼽 빠질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 상간녀 면상은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 상간녀랑 대판 싸우고 있는 전 남편을 발견했거든요. 내가 이혼하고 위자료 주고 남은 거 다 줬잖아. 당신한테 다 줬는데, 다 믿고 맡긴 건데 그게 어디로 간 거야 대체? 바른 대로 말 안 해? 아니 곧 죽는다며. 죽는다고 그랬잖아. 이제 와서 그 돈을 왜 그렇게 찾는데? 어? 곧 죽을 사람이 돈독이라도 오른 거야? 의사가 나 가벼운 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 오진이었다고, 오진. 내가 남은 재산 다 너한테 줬는데 그걸 왜 못 보여주겠다는 건데? 대체 그동안 얼마나 썼길래 그래? 빨리 바른 대로 말해. 나 치료는 받아야 건강하게 다시 너랑 살 거 아니야, 어? 다시 살고 싶다고? 그냥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나는 그 죽는다길래 이미 진작 다 썼지. 그럼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앞으로 치료비도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 헤어지자.
나는 병수발 체질 아니라서. 게다가 죽는 것도 아니면 보험비도 안 나올 거 아니야?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돈 다 쓰고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죽을 거 알고 그래서 나한테 같이 살자고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혼하고 빨리 혼인신고하자고 한 거였어?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나같이 예쁜 애가 왜 당신 같은 시한부랑 만나겠어?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사니까 당하는 거지. 이건 내 잘못 아니다. 그럼 수고. 아, 이제부터 병실로 출근 안 해도 돼서 좋네. 남편과 상간녀는 그렇게 한바탕하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상간녀를 보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간녀한테 버림을 받은 전 남편이었던 거죠. 그걸 하필 제가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 알게 되었으니 이용당한 전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결국 저와 저희 가정을 먼저 버린 건 바로 전 남편이잖아요. 타이밍 좋게 전 남편 놈과 상간녀가 눈앞에서 깨지는 걸 보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와서 붙잡더라고요. 와, 정말 양심도 없는 놈, 쓰레기 같은 놈. 욕이 한 바가지 나왔습니다. 다 봤지? 이런 험한 걸 보이게 될 줄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나 우진이었대. 나 안 죽는데 가벼운 치료로 다시 살 수 있대. 당신 나 아직 사랑하지? 나랑 같이 다시 살자. 애들한테는 해외에서 다시 금방 돌아왔다고 하면 되잖아. 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하치자고? 아, 진짜 양심도 없네. 나랑 우리 지환이 지수 버리고 마지막은 그년이랑 살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고. 꺼져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가족 버리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당하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안녕했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말자. 이사 갔으니까 찾아가도 소용없어. 그냥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 절규하는 전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려고 간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왔네요. 저희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라 이혼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그딴 상간녀랑 사는 게 인생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뜻대로 해줬더니 결국 이렇게 벌을 받나 봅니다. 저희 가정을 버리고 상간녀랑 함께 하려던 전 남편 놈이 날아가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애들 잘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